매일 우리 주변을 맴도는 소음. 사실 너무 익숙해서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잊어버리기 쉽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사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더 조용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건축가나 도시 설계가들이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을 쓰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0에서 40%.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말이죠. 우리가 쿨쿨 자고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들리는 환경 소음 때문에 심장마비 위험이 이만큼이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소음 때문에 잠에서 확 깨지 않더라도 우리 몸은 이런 소리 없는 공격을 밤새도록 받고 있었다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밤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같은 것들이 그냥 좀 시끄럽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신체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아주 실질적인 건강 위협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어떤 소리는 그냥저냥 괜찮은데 유독 어떤 소리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단순히 소리가 크다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부터 그 성가심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리가 우리를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는요, 데시벨 같은 그냥 절대적인 수치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그 소리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소리를 듣게 되는지에 따라서 불쾌감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왼쪽은 음향적 요인, 그러니까 소리 자체의 물리적인 특징이에요. 갑자기 꽝 하고 터지는 소리나 모기 소리처럼 웽웽 하고 계속되는 소리, 아니면 아래층에서 쿵쿵 울리는 베이스 진동 같은 것들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오른쪽의 비음향적 요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음악 소리라도 조용한 주말 아침에 들으면 정말 화나잖아요? 근데 생명을 구하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시끄러워도 우리가 이해하죠. 바로 이런 게 소리 너머에 있는 요인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대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기는 원래 조용한 곳이라고 기대하는 시골 마을에서 갑자기 공사를 시작하면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의 스트레스가 되겠죠. 하지만 늘 시끄러운 도심 한복판에서 나는 공사 소음은 그냥 또 하나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요. 똑같은 소린데도 받아들이는 게 완전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이 데이터가 딱 증명해 줍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소음이 커지고 소음원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못 참겠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때요? 거의 수직으로 폭발하듯이 늘어나죠? 우리가 그냥 예민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심각성도 알았으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과연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이 골치 아픈 소음 문제에 어떻게 맞서 싸우고 있을까요? 소음에 맞서는 방어 전략에는 일종의 단계, 그러니까 위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고 효과적인 1단계 방어선은 바로 거리두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물리적인 장벽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3단계, 건물의 구조나 배치를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는 지능적 설계입니다. 소음을 막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 뭐냐고요? 놀랍게도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냥 시끄러운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의 에너지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쭉쭉 빠지면서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부지를 정하는 첫 단계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 곳을 마음대로 정할 수만 없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방어선, 장벽입니다. 음향학에서 말하는 장벽은 간단해요. 소리가 나한테 직접 날아오는 길을 그냥 뭔가로 막아버리는 모든 걸 말합니다. 그게 자연적인 언덕이든 거대한 건물이든 아니면 고속도로 옆에 세워둔 방음벽이든 상관없어요. 막기만 하면 그게 바로 장벽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벽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웅 하는 트럭 소리 같은 저주파 소음 있잖아요. 얘네들은 파장이 길어서 마치 파도가 방파제를 쓱 넘어오듯이 장벽 위를 교묘하게 휘어서 넘어와 버려요. 이걸 회절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방음벽을 아무리 높게 세워도 저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놈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장벽의 현실적인 효과를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소음을 줄이려면 생각보다 훨씬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장벽만으로는 소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하는 게 마지막 3단계, 바로 지능적 설계입니다. 왼쪽처럼 가장 조용해야 할 침실을 시끄러운 도로변에 떡하니 두는 대신에 오른쪽에 스마트한 설계를 보세요. 침실은 가장 조용한 안쪽으로 싹 보내버리고 상대적으로 소음에 덜 민감한 주방이나 욕실, 복도 같은 공간을 시끄러운 소음원 쪽에 배치하는 겁니다. 그럼 건물 자체가 하나의 소음 완충지대, 즉 방패가 되는 셈이죠. 차고나 창고를 방음벽처럼 활용하는 것도 정말 똑똑한 전략이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설계자들의 아이디어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아예 도로 포장재를 소음이 덜 나는 저소음 아스팔트로 바꾼다거나 에어컨 실외기처럼 시끄러운 제품을 살 때부터 조용한 모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서 빗소리나 비행기 소음 같은 걸 흡수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소음을 막기 위한 여러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조용한 환경을 만든다는 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없애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아주 큰 그림부터 아파트 한 채의 내부 구조를 짜는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소음을 미리 염두에 두고 배려하는 사려 깊은 설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시끄러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고요함이란 과연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품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건강한 삶을 위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